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아닙니다. 재무장관도 아니고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차기 연준 의장 구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력한지 그리고 이 선택이 주식시장, 채권, 달러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파월 후임을 뽑는 절차.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데요. 지금 이 과정은 단순 인사가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이 정치로부터 얼마나 독립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이미 선택을 알고 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싶지만 막는 사람이 있다. 이 발언 하나에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리스트는 5명인데요. 케빈 해시, 크러스 윌러, 미셸 보우먼, 케빈 워시, 릭 리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3명으로 압축됩니다. 케빈 워시, 케빈 해시, 비공식 후보로는 스콧 베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트럼프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느냐가 아니라 누가 트럼프와 충돌할 수 있느냐입니다. 진짜 강한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싫어도 싫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모두 비둘기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공통점은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고요. 경기 둔화에 민감하고 현재 연준 정책에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완전히 정치에 종속될 타입은 아닙니다. 특히 케빈 워시는 AI 생산성 증가로 인플레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정부 지출이 진짜 인플레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현실을 잘못 봤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중이죠. 이 성향은 트럼프의 관점과 절묘하게 맞으면서도 언제든 충돌 가능성이 있는 타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누가 의장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이건데요. 연준의 독립성 붕괴 가능성. 만약 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시장 신뢰가 무너집니다. 달러는 약해지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튀고 자본은 불안해집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 위험을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시장은 누가 되느냐보다 독립성이 유지가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너무 가까운 인물이 오면 달러는 약세고요. 채권 변동성은 확대되고 기술주 프리미엄이 축소가 됩니다. 반대로 정책적으로 독립적인 인물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전성과 달러 신뢰 회복이 유지가 되겠고요. 글로벌 자본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미국 통화 시스템이 여전히 하나의 기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의 도구로 변질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겠죠. 시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칙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V 섹터주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플러스 2%, 테슬라는 플러스 0.39%, 루시드는 플러스 3.63% 상승하면서요. 13.13불로 마감했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15%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오전엔 급락, 저점을 형성했고 이후 빠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고가권에서 횡보를 했네요. 이것은 전형적인 저점 매수 세력 유입과 단기 추세의 반전 시도 패턴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오후 구간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 가격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약세가 아니라 강세의 신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약 6.8 밀리언 수준, 평균 거래량보다 약간 낮은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걸 겁니다. 폭등이 아니라 조용한 매집형 상승이었다는 점일 텐데요. 급등 시 거래량 폭발은 없지만 서서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흐름, 이게 진짜 강력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오더플로에서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는 3.09 밀리언 달러, 셀은 8.35 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단순한 개인 매도가 아니라 기관 또는 큰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또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2달러 초반 재테스트, 두 번째로는 11.5에서 12달러 구간 박스권,
세 번째는 대형 자금 유입 전까지 강한 반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반등 구간이 아니라 반등 조건을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점이 맞겠죠.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의 전환의 시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 종가는 13.13달러, 장중 고점은 13.2달러. 이 가격대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구간이 직전 급락 구간의 되돌림 저항 라인이기 때문이겠죠. 즉, 여기는 싸게 산 사람들의 매도 심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캔들 패턴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락 구간 동안 긴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다가 저점 부근부터 아래 꼬리가 길어지고요. 작은 양봉이 늘어나고 있고 하락 캔들의 몸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매도 세력 약화와 매수 방어력 증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래 거래량을 보면 저점인 11달러 구간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터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손절이 아니라 여기서 더 못 판다라는 세력 간 충돌이 벌어진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급락이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측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경쟁하는 건 이제 주행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게임은 누가 먼저 완전 무인 서비스를 상용화하느냐 이겠죠. 그리고 그 싸움에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세 개의 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루시드, 누로, 그리고 우버. 이 조합이 왜 위험하고 왜 강력하고 왜 기존 자율주행 판도를 흔들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율주행 프로젝트는 이렇게 나뉘게 되죠. 차량 회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호출 플랫폼. 그런데 대부분 이걸 각자 따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루시드가 차를 만들고요. 누로가 뇌를 만들고 우버가 승객을 모읍니다. 이 구조는 단순 제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서비스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율주행 테스트의 가장 까다로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크 허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고요. 세 번째로는 루시드의 기술적 정체성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면 다른 도시는 사실상 확장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는 개조 차량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용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루시드 그래비티, 넓은 공간과 고급 전동 아키텍처고요. 두뇌는 누로 드라이브 레벨 4, 이미 검증된 완전 자율 시스템입니다. 생산 구조는 애리조나 카사그란데 공장에서요, 전용 하드웨어를 생산 라인에 직접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테스트용 장난이 아니라 양산 전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대부분이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시드는 전기차 회사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루시드는 이제 차량 회사는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다면 루시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루시드가 얻게 되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닌데요. 안정적인 차량 수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위상, 글로벌 확장성 스토리,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구조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동을 운영하는 회사로 변모하는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확장은 따로 있습니다. 루시드 그래비티 투어링이 캐나다 공식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시작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11만 3,500달러, 제대로 비싸죠. 그런데 이 가격이 의미하는 건 비싸다가 아닙니다. 이 차는 대중용 SUV가 아니라 완전한 럭셔리 전기 SUV 세그먼트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더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프리미엄으로 시장을 설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성능부터 한번 빠르게 볼까요? 560마력, 0에서 100km까지 4.2초. 여기까지는 경쟁사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대 542km 주행거리, 300kW 초고속 충전, 1000V 플랫폼. 이 조합은 단순 성능이 아니라 플랫폼 체급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루시드가 진짜 영리한 선택을 했죠. NACS 포트 기본 탑재, 즉 테슬라 슈퍼차저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리고 전압 부스트 기술 덕분에 테슬라 충전기에서도 220kW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닌데요. 충전 스트레스 없는 전기 SUV, 이 차가 바로 루시드 그래비티입니다. 차량 실내는 더 흥미롭습니다. 34인치 공면 6K 올 LED 디스플레이고요. 루시드 UX 3.0 시스템, OTA 업데이트. 이건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드림드라이브 프로는 라이다를 포함 32개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미래 자율주행을 대비한 하드웨어 기반 투자입니다. 캐나다는 테스트 시장으로 엄청 중요한 나라입니다. 추운 날씨, 긴 거리, 까다로운 소비자. 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북유럽, 북부, 미국, 알래스카 확장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캐나다 진출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글로벌 확장 실험 무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연결되고요. 새로운 도시로 확장되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혀가는 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속도는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는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